안녕하세요, 킴스입니다. 이전 어머님 병원 이야기에 여러 댓글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조언을 해주셨고 전부 답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다 읽고 있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성형대국이죠. 이 제목이 좀 신경 거슬리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말은 제가 어떤 일본인한테 들은 말입니다. 외모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한 번쯤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주제인데요. 한국 살 때와 외국 사는 지금 뭐가 다른지 그런 이야기 좀 할게요. 저의 의견도 있고 또 일본의 유명 성형외과 의사선생님의 한국과 일본인의 얼굴을 비교한 이야기라든지 성형수술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서 좀 들려드릴게요. 제 머리가 좀 많이 길어가지고 남편이 보기 싫다고 하도 그래서 머리를 자르러 가려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긴 머리 하면 왠지 추레해 보이고 피곤해 보여서 단발머리를 하는데요. 머리라도 잘라서 조금이라도 청결하고 어려 보이려고 용 쓰는 중입니다. 나이 먹으면 머리도 옷도 노력을 해도 제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고 사진도 안 찍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 유명한 울세라를 하면 나아질까? 미니 거상을 하면 예뻐질까? 거울 볼 때마다 고칠 것이 너무 많아서 나는 틀렸다 싶습니다. 일본 여성들은요, 중년이 돼도 머리를 짧게 자르거나 검은색으로 염색하거나 성형 시술을 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아는 사람이 한정돼 있기는 합니다. 중년의 나이에 20대 소녀 같은 옷도 입고 긴 생머리를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일본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상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환경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전철 타고 오모테산도에 있는 미용실을 갈 건데요. 동네 미용실이 연말이라 예약이 안 돼서 시내로 가는 거예요. 시내나 동네나 헤어커트 값도 거의 같습니다. 좀 잘한다는 톱 헤어스타일리스트는요, 커트가 일본도 6, 7만 원 합니다. 오늘 마음에 드는 미용사분을 만나면 좋겠어요. 10년 이상 제 머리 자르시던 분이 있는데 조언을 받고 싶어도 일본 분이라 너무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제 마음도 불편해 새로운 곳을 물색하는 중입니다. 오모테산도는 관광객이라면 반드시 방문하는 코스일 텐데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아직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을 위해서 배경으로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서요. 정말 아름답거든요. 1년 중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시즌인 것 같고요. 사계절 언제 가도 만족스러운 곳입니다. 럭셔리 쇼핑 거리의 상징 같은 곳이고 소문에는 미국 오봉가를 롤모델로 했다는 말도 있는데 거리도 예쁘고 사지 않더라도 세상 명품 다 있고요. 카페도 골목마다 특색 있고 일본에 오시면 꼭 들려야 하는 장소인 건 분명합니다. 전에 일하던 곳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국 손님이 다녀가시고 제가 저분은 한국분이죠 했더니 직원이 한국은 성형대국이죠? 라고 말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성형대국은 무슨 나는 안 했는데 모든 사람이 성형하고 그런 건 아니야 라고 말은 했는데 그다지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오명이냐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저는 한국인이라서 그런지 성형 수술에 대한 거부감은 별로 없습니다. 워낙 수술한 사람을 많이 봤기 때문에 만성이 됐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드라마 속 한국 연예인을 보면 가끔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연예인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많이 하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관심이 많은데요. 무서워서 아직 해보진 못했습니다. 예뻐지기 싫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쁘면 세상이 친절해진다고 하잖아요. 저도 사람들이 저한테 이유 없이 친절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형에 대해서 질문받은 적도 있습니다. 서울 어디로 가면 성형을 잘하냐 그런 건데요. 일본인들 생각에는 한국 사람들은 성형 수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나 봅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여기를 걸어서요. 제 미용실에 도착했는데요. 어떤 분이 제 머리를 자를지 예쁘게 잘라주면 정말 좋겠어요. 계속 이야기할게요. 저도 한국에 살 때 얼굴 컴플렉스 참 많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승무원이 되고 싶었는데요.
승무원이 되면 해외여행을 많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지원했더랬습니다. 물론 떨어졌어요. 그때 2차 시험이 면접이었는데 지원자 5명이 한 조가 되어서 면접 보러 시험장 룸 안으로 들어가니까 남자 면접관 3명이 앉아 있었고 의자 5개가 있었는데요. 면접관 한 분이 한 줄로 쭉 워킹을 하라고 했어요. 지원자들이 모두 일렬로 남자 면접관들이 지켜보는 앞을 걸었습니다. 워킹을 하고 자신의 자리로 가서 앉으니까 이번에는 몸을 오른쪽 옆으로 하고 뒷머리를 쓸어서 위로 올리고 옆모습을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그때 떨렸는데요. 드는 감정은 직원을 뽑는데 얼굴 옆선은 왜 보고 올린 머리는 왜 해야 하고 모델 워킹은 왜 시키는지 시험을 보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지원자들의 외모가 엄청 중요하구나 싶더군요. 그렇게 옆 턱선이 예쁘고 올린 머리도 잘 어울리는 직원이 필요하면 아예 얼굴에 자신 있는 사람만 지원시키면 간단할 것 같은데요. 물론 승무원 시험은 까다롭기로 유명하고 외국 항공사 실력사도 실력도 보지만 외모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얼굴에 여드름 하나 있어도 안 되고 이빨 하나도 썩으면 안 된다고 최근에 잘 아는 취업한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의 첫발이 승무원 시험이었는데 외모 평가를 대놓고 하는 면접관들을 경험하고 그 시험에서 떨어지고 나니 외모도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밥 먹는 데가요. 한국 백종원 식당이에요. 여기가 본가라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가 제 입맛에 참 잘 맞습니다. 한국에서 여행 오신 분들도 아마 여기에서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다른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외모가 우월하지 않으면 사회 경쟁에서 더 힘든 시간을 보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한국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요, 어느 유튜버분은 한국은 아예 표신하게 사는 성형이 유행이다. 쌍꺼풀, 코 수술 이런 건 더 이상 성형에 속하지도 않는다. 턱선을 깎고 실을 넣어서 얼굴을 리프팅하고 그러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 하던데 제가 안 봐서 거기까지는 모르는데요. 얼마나 한국에서 살면서 필요성을 느끼면 그럴까 싶습니다. 사람의 인상은 3초 안에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인간의 내면이 더 중요한데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의 그 어떤 내면을 보기도 전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외적인 것으로 일단은 판단하게 되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의 내면이라든지 행동, 말하는 모습 같은 것에 매력도 느끼게 되고 호감도 생기고 그렇기는 해요. 얼마 전에 아주 재미있는 유튜버 분이신데요.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선생님 채널을 보다가 그분이 한국인들의 성형 수술한 얼굴 그리고 두 나라 여자분을 비교하는 말씀을 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한테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분은 악의는 없습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구독자가 질문을 했어요. 한국은 미인이 많다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에 비해 미인이 정말 많습니까? 한국 여자들처럼 예뻐지려면 어떤 수술을 하면 될까요?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일본에는 한국에 가서 수술하면 한국 연예인처럼 예뻐질까라고 착각하는 분도 꽤 있다고 해요. 대답이요. 한국 연예인은 근본적으로 특별한 사람들로 원래 비주얼이 좋은 사람을 뽑아서 거기다가 황금 비율로 수술한 것이니 일반인이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 일반인이 다 될 것 같으면 서울 거리에는 연예인처럼 예쁜 사람만 많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 서울 시내를 걸어보면 알 수 있지만 한국인의 얼굴은 원래 좀 평평하고 얼굴 면적에 비해서 눈이 작고 가늘고 위로 끼어달린 사람이 많다. 광대뼈도 태어났고 턱선도 각이 좁고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 예뻐질 확률이 높다. 이 말만 들으면 한국 사람 얼굴이 조금 괴물 같죠? 그에 비해 일본인은 얼굴형이 계란형이 많고 얼굴 면적도 넓지가 않고 눈도 크기 때문에 한국보다 일본 사람이 예쁘고 미인이 많다. 또 한국은 인구 대비 성형 횟수가 세계 1위라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은 인구 대비 1000명당 8, 9건을 하고요. 19세에서 29세 사이에
사람은 성형수술을 경험한 사람이 25%나 되고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의 30%가 성형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인구 대비 1000명당 2.13건, 그러니까 한 2명 정도 건으로요. 한국에 비해서 현재의 수술 한 사람이 적고 보톡스나 필러 시술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한국의 성형산업은 나라에서 키우는 국책의 일환이라고 말씀하셨고, 성형에 대한 홍보를 규제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일본보다 일반인도 성형수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만드는 게요, 젖은 멸치를 올린 덮밥을 만드는데 별건 아닌데요. 이렇게 김을 먼저 깔고 젖은 멸치를 올리고 파 올리고 참기름, 간장 이렇게 하는데요. 깔끔하고 참 맛이 있어요. 언제 기회 되면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간단하니까요. 그럼 이야기 계속 할게요. 특히 한국 남자들은 여자를 볼 때 외모를 많이 보기 때문에 예쁘지가 않으면 한국에서 남자에게 인기가 없다. 한국 사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사람의 내면을 보기보다는 외적인 면을 많이 보는 나라인 것 같다. 외모에 의해서 취업이나 연애, 결혼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취업의 경우는 실력이나 내면이 중요해야 하는 부분인데 외모를 좀 많이 본다. 한국 여자들은 미의식이 높고 예쁜 사람이 많아서 일본 여자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한국 여자들이 행복하냐 하면 행복하지 않을 거다. 못생기면 차별이 심하기 때문이다. 예쁜 사람들은 살기가 편하고 좋은데 예쁘지 않은 사람은 굉장한 압박감을 느끼는 사회다. 못생겼으면 여러 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성형을 하고 싶어지게 된다. 어떠세요? 들으시니 기분이 나쁘신지 모르지만요. 이렇게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하는 그분이 저는 재밌습니다. 의견을 말하는 건 자유잖아요. 그럼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저는 일본에 처음 왔을 때 일본 사람들은 왜 저렇게 얼굴에 점이 큰 게 있는데 빼지를 않을까? 다리도 오다리가 많은데 애들이 일부러 그게 귀엽다고 발끝을 이상하게 이렇게 앞으로 모아서 걷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달리나 신기했고, 부모가 걷는 모습을 교정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또 치아도 송곳니가 있는 경우에도 사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두고 또 귀엽게 봐줘요. 한국이나 미국은 가지런한 치아를 중시하는데요. 일본은 가지런하지 않아도 신경 별로 안 씁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빨 교정 비용이 비싸기는 해요. 일본인들이 얼굴이 더 귀엽고 미인이 많다. 이 부분은 미를 보는 기준이 서로 틀린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는 키가 어느 정도 크고 몸매도 날씬하고 얼굴이 기준 이상이면 미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본은 키가 좀 작은 사람이 많고 아담한 체격이 많으니까 얼굴이 작고 눈이 크고 귀염상이니까 저도 귀여운 사람이 많다고 평을 하고 싶네요. 눈화장을 굉장히 신경 써서 하는 편이고요. 입부분은 이빨이 별로 고르지 않으니까 눈에 포커스 두는 게 아닌가 싶고, 한국은 이가 고르니까 입술을 빨갛게 포인트 주는 것 같아요. 한국인과 일본인 구별 방법에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성형수술을 별로 한 사람은 못 봤는데요. 티가 나지 않아서 제가 눈치 못 챘을 수도 있는데 외모에 대해서 대화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같은 아시아인끼리 네가 이쁘네 못생겼네 하는 것도 웃기네요.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요, 저는 일본이 외모에 관해서는 관대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웬만하면 가와이라고 귀엽다고 표현을 해주고요. 장점을 말해주는 편입니다. 꼭 예뻐야 남자에게 인기가 있고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사람의 성격이나 애교 있고 분위기 파악 잘하고 음식 잘 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점수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본도 예쁜 사람이 인기가 있고 외모에 관심도 많고 수술하고 그러지만요. 자연스러운 정도를 선호하고 속눈썹을 달거나 조금의 보톡스, 청결함이 중요시되고 취업도 외모적인 영향이 물론 있는데요. 실력이라든지 내적인 면을 중요하게 보는 것 같고, 못생겨도 취업의 기회 많습니다. 일본어에도요, 못생겼다, 부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엄청나게 신뢰되는 단어이고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할 뿐이지 입 밖으로 절대 내뱉지는 않고, 한국도 그렇죠. 집에서 버라이어티 보면서 못생긴 사람이 골탕 먹는 거 보고
웃고 그러긴 합니다. 뚱뚱하고 못생긴 개그우먼을 진흙탕이나 꽁꽁언 강 얼음물에 빠지게 하고 이상한 분장시켜서 더 못생기게 만들고 예쁜 연예인은 보호해주는 설정으로 웃기려고 물론 하는 거지만 좀 심하다 싶어요. 그래도요, 일본은 아름다움을 생각하는 게 한국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이돌이 완벽하지 않고 예를 들어 키도 별로 안 크고 덧니도 있고 코도 낮고 그래도 귀엽다고 생각해주고 도리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친숙함을 느끼고 덜 완벽해서 사랑받고 그런 문화가 좀 있습니다. 저 역시 외모적으로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얼굴인데요. 저보고 기레이라고 거짓말도 잘해줘요. 참 너그러워요. 일본은 그냥 좀 못생겨도 가와이라고 해주고 미는 키레이라고 해줍니다. 저는 키레이입니다. 이 점이 일본이 참 좋아요. 한국에 가면 친척이 혀를 끌끌 찹니다. 웬 고생을 그리 했냐, 몰골이 그게 뭐냐 이러면서요. 저는 그렇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친척이 부담스러워요. 한 번은 친구가 저보고 너 많이 늙었다 그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31살 때 10대 때 만나고 처음 만났는데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냥 잘 지냈어?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나나나 동갑인데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마는 본인은 더 늙었더랬습니다. 외모 인사로 젊어 보인다, 늙어 보인다, 어쩐다 그런 진실된 말은 좀 참으면 좋겠어요. 조금 눈이 동그랗지 않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너그럽게 봐주는 그런 문화가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외모뿐만이 아니고 아름다운 내면이 그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거란 걸 젊은 사람들은 빨리 알아차릴수록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제 머리가요, 꼴이 말이 아닙니다. 너무 짧게 잘라놔서 지금 기분 너무 안 좋고요. 내일 출근하기도 싫습니다. 동그랗고 버섯 같고 초등학생 같아요. 짧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싹둑 잘라놔서 고치지도 못해요. 교회도 안 나가는데요. 오늘 기도하면서 자야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괜찮아. 이거 봐. 여기 굴굴해. 알았어. 여기.